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 유코엔입니다. 5번째 이야기, 노인환 씨의 조심 또 조심하며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손해보면서 사세요.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유명 강사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착한가 보다.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말이죠. 나 역시 손해보는 인생으로 대부분을 살아왔습니다. 참거나 웃어넘기거나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유아스럽게 보여도 가끔 속으로는 용암이 들끓다 못해 터져버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화기를 누르고 나를 낮추는 방식을 어느 정도 터득하기도 하지만요. 길을 걸을 때면 2명으로 꽉 차는 인도에서 마주오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한쪽에 최대한 붙어서 걸어갑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전차마냥 인도를 다 차지하고서 나에게 돌진해오죠. 결국 난 차도 쪽으로 붙어 걷습니다. 그런데도 내 어깨를 툭 치고서 가버리죠. 이때 내가 그들을 쳐다보면 이젠 그 둘이서 나를 째려봅니다. 나 지금 당신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내려올 뻔했거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깨가 부딪혔으니 나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속을 삭히죠. 와, 저런, 아우, 내가 진짜 한마디 이렇게, 아우, 이렇게 와일드한 스릴러 욕쟁이 영화를 머릿속으로 몇 편 찍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있던 화기가 가라앉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 나처럼 소심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진심으로 웃어넘길 수 없기 때문에 상상으로나마 분풀이를 하면 그만이니까요. 집에 가는 길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2번 정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 커서도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널 때면 손을 번쩍 들고 건넙니다. 한 번은 직장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때였어요. 횡단보도에 신호등불이 깜빡거려서 급하게 뛰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난 어김없이 손을 들고 건넜습니다. 옆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웃던지 그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는 생전 처음이네. 그게 뭐 어쨌다고? 어린이들만 손 들고 건너야 되는 거야? 그럼 애들한테 왜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동네는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몰상식한 어른들의 무단 횡단은 동네의 일상처럼 되어버렸죠. 작년 가을이었던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주변을 살피시더니 구부정한 허리에 절뚝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서는 전력 질주를 하신 게 아니겠어요? 내 옆에는 유치원생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부끄러워. 애들이 뭘 보고 배울까 진짜. 이후 난 파란불이 들어온 신호등을 확인한 뒤 손을 들고 건넜습니다. 나도 보통 때는 손을 들지 않지만 무신호등 횡단보도나 신호가 깜빡이는 상황에는 손을 듭니다. 그런데 아이가 할머니의 경주를 쭉 지켜봤기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엄마가 손을 들고 건너자며 아이에게 말했고 그 아이는 내 모습을 본 후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이런 상황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생활교육자로서 어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내가 손을 들자 맞은편 사람들이 나를 힐끗힐끗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이는 어른을 보고 배운다는데. 횡단보도 이야기는 많지만 하나 더 해보자면 무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오고 있었죠. 나는 손을 들고 그 차의 운전자를 보면서 건넜습니다. 그래야 나를 인지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차는 멈추지 않고 내 몸에서 약 50c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피했어요. 그 차는 그대로 계속 달려갔습니다. 나를 아예 인지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위기였기에 혹여나 내가 중요한 일을 방해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염없이 갔습니다. 이런 망할... 질서는 나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상대방이 무질서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나만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간 순식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죠. 그러니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주위에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손을 번쩍 들고 뛰어가야 합니다. 자동차를 배려하는 보행자도 나처럼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하고요. 손해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내 감정과 시간이 소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작은 일을 큰 일로 부풀리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착하면 손해인 세상은 이미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욕망이 바탕인 약탈 사회에서 착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뺏긴다는 의미니까요. 그래도 난 손해보면서 사는 인생을 택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기에 이 점이 편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큽니다. 인간의 도리를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착해서 손해만 보는